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2월 1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10.42포인트 0.7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하면서 기관이 218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24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68.48포인트 1.61%로 외국인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609억, 기관은 303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 이제 609억을 코스닥은 순매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 하야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시에 훈풍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 환율 또한 1441.70원 0.12% 3시 30분 기준 미국 소매 판매 부진에 강단 환율이 하락하면서 온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제2의 HBM 소캠 관련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CM텍, TLB, 에이펙트, TSE,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등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와 PCB 테마가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는 강보와 삼성전자는 부합해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제2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체 메모리 표준이 소캠을 만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고 현재 엔비디아와 메모리 회사들이 소캠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쯤 양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캠의 출현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기판 업체들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심텍, TLB 등이 이 소캠용 기판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관세 경기 불확실성 지속 속에도 혼조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번드지도 강박권 0.0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산자부는 산자부 장관과 또 루카시 불책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 에너지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분야 R&D, 인력 양산 등 반도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문장 겸 부회장인 젠영환 부회장이 젠스랑 엔비디오 CEO와 전격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반도체 사업을 총괄하고는 정현영 부회장이 젠스랑 CEO를 직접 만나면서 삼성전자의 HBM3 8단 품질 인증이 초1기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 진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도 오늘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PI 신고가, 캠트로닉스, 필옵티스, 태성, FNS테크 등 유리기판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부 내 구매팀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독자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일 언론에 따르면 캠트로닉스가 올해 4분기 중으로 삼성전기의 자사의 TDV 컨트롤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유리기판 500 판넬 500 곱하기 500 패널 레벨 사이즈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현재 패널 레벨 사이즈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이즈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양산품의 공급은 2027년을 목표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반기 북유럽 1개국과 방산협력 논의 소식이 나오면서 방산주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웨이비스, 아이스리스템, 풍산, ST엔진, 휴니드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북유럽 국가 한 곳이 올해 상반기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관계자가 이르면 올 중순경 북유럽 내 한 국가가 한국을 방문해 방산협력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국가에서 직접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접촉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명과 일정은 공식 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유럽 국가의 방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확대 압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K방사는 또 유럽에서 낱개 기일 준수와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 수출 제품인 K9 천무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서 지난해 7월 루마니아와 1조 3,828억 원의 K9 자주포 공급을 체결하는 등 유럽에서 기술력을 또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종목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력망 확충법에 국회 산자의 소위 통과 소식이 나오면서 또한 메타가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 공개 소식이 나오면서 세명전기, 광명전기, 제롱산업, 제일일렉트릭,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성전력설비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LS 마르솔루션, 동아지질 등 해저 태널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금일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위원회를 열어서 이 정부가 대규모 전력에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 통과로 합의시켰습니다. 에너지 3법,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발전법 중 가장 먼저 통과한 것으로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지정된 이 전력망이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이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메타는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가장 야심찬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워터워스를 발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5개 대륙에 걸쳐 지구 둘레보다 긴 5만 킬로 길이의 세계 최고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 최장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새로운 해저 통로 3개 개설을 포함해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풍부하고 초고속 연결성을 갖춘 해저 케이블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단연간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톡신 필러 중심의 미용 의료 산업 성장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휴메딕스, 대형제약, 휴원스, 제테마 등이 상승했습니다. 톡신 필러 중심의 미용 의료 산업이 DB금융투자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업종 최대 성수기 4분기 직후 비수기 영향과 1월 영업일 감소 영향으로 올간 성장세가 부진하면서 의료기기 모든 산업군에서 올간 역성장세를 보였으나 톡신의 경우는 올간 역성장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높은 연간 성장세를 지속하며 미용 의료 산업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달 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 산업의 실적 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중국 NMPA 허가에 출시된 휴젤의 중국장 톡신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DB금융투자는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2월 항공 여객수와 자국민의 해여행 수요 증가 소식에 항공 저가형 항공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TA항공, TA홀딩스, 대한항공, 제주항공, 그레디언트, 레드캡투어 등 항공 저가서 여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외국인 방한객 수는 127만 86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 증가, 대만 47.2%, 필리핀 40.2%, 홍콩 37.2%, 일본은 27.9%, 인도네시아 21.8%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여행객 증가율이 두자 지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항공여행 주력을 발령하면서 인바운드 수요 감소가 우려됐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치활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활동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덕성, 노을, 체시스, 대상홀딩스, 디텐시 등 한동훈 관련 정치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한계 인사들이 한 전 대표가 이달 말에 다음 달 초쯤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2월 말 본격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 날 시행 예고 소식이 나오면서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평화산업, SL, 화신 등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14일 도널드 현지 시간 14일 언론에 따르면 14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가 오는 4월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직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에 언제쯤 자동차 관세를 계획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전일 13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으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인증과 같은 세금 이외의 무역 장벽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 관세로 북미의 자동차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우리 한국과 일본인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해 미국 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16.8%가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자동차고 이 중 한국은 8.6%, 일본은 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